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건의 골든아이 투자법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든아이 투자법에서는 1강, 2강, 3강, 4강 앞선 시간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것까지 했고요. 세력의 심리를 활용한 호가호위 전략, 쉽게 말해서 뭐 호랑이 등에 타는 매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이제 기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시장에서 거래를 할 때 세력들의 어떤 모습들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가호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실전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체결 강도하고 호가창을 보는 것도 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분차트를 뭐 보기는 합니다만 체결 강도하고 호가창을 보면서 또 매수 매도 시점을 잡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캔들과 거래량의 실전적 해석, 그리고 이럴 때 주가는 급등한다. 오늘 이제 금출 종목에 대한 골든아이 금출 종목에 대한 내용들 이런 순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 이제 세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세력은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 조직적입니다. 이게 의도적 조직적으로 어떤 시세를 주도하는 주체, 이걸 세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력하면 주가 조작 세력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나쁜 의미로 이제 보면은 부동산 투기 세력,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세력 뭐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런 나쁜 부정적인 의미의 세력이라기보다는 시세를 움직이는 주된 매수자, 매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세를 움직이는 주된 매수자, 매도자는 기관 투자자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일 수도 있고 개인 큰손 투자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호가호위는 사전적 의미는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부린다라는 내용이고, 여우가 호랑이의 군세를 빌려가지고 여우가 호랑이 노릇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적었냐면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력 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력, 그 다음에 사실 또 주식시장을 시세를 주도하지 못하니까 기술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내가 시세를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 가담을 하든지 내지는 시세를 주도하는 쪽에 붙어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보면, 자, 외국인 매수 세력, 기관 매수 종목, 외국인 매수 종목 매일매일 분석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내용들이 호가호위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주포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연속적으로 순매수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세력이 과연 누구냐? 시장을 끌고 가는 세력이 누구냐? 이거는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시장을 상승시키는데 그 주포가 누구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그러면 외국인이면은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기관이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을 사야 돼요. 이제 거꾸로 타면은 그 시세가 이제 닿을 때까지 상당히 좀 괴로운 어떤 부분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주가지수 3,000을 넘어서 이제 5,000포인트 시대를 우리가 희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조선방산원전, 금융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하나솔루션은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봤을 때 주된 매수 창구가 어디냐, 주된 매수자가 어디냐, 이걸 이제 보셔야 됩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게 시세를 주도하는 세력이 호랑이가
기관입니다. 뭐 태양광 관세 문제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중국산 패널에 대해서 3,400% 정도의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 급등세를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때 즉각적으로 그 부분을 호재로 보고 반응했던 세력들이 누구냐?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호가호의 전략을 여러분들이 짜기 위해서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파란 선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의 매수선이에요. 보시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부터 해서 횡보를 하고 치고 올라갈 때 전부 다 기관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죠. 이 종목은 기관 투자자 종목입니다. 기관이 매도를 할 때는 불리해요. 매수를 하는 시점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어떤 호가호의 전략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호랑이가 기관 투자자입니다.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원전, 소형 SMR, 소형 원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지주사격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때 누가 매수했냐?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올라가고 떨어지고 횡보하고 올라가는 부분들을 거의 다 기관이 작년 또 올해부터 해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에 대한 내용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기관 투자자가 기업 밸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 인적 분할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SMR, 그 다음에 건설 정비 사업 활성화 이런 내용들에서 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삼성물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찰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템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이미 돌입된 상태에서 최근 이제 중동 정세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 GDP의 5%까지 뭐 방위비를 올려라. 보통 뭐 2%, 뭐 1점 얼마 2%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어떤 압박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 높아지는 기대에 대한 내용들을 누가 호응하고 있느냐?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종목별로 전부 다 주인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할 때 현대로템을 외국인 매수하고 또 기관이 매수 받아낼 수도 있거든요. 기관이 매수하고 외국인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했어요 또 삽니다. 이게 아니고요. 요 원종목을 끌고 왔던 거는 외국인이니까 이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현대로템은 좌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대로템 쪽에서 만약에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접근해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왔고 그 다음에 매도 치면 옆으로 횡보 치다가 다시 매수하면서 시세를 끌어갖고 아마 지금쯤 요 정도 하나 또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특히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은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신규 매수 접근보다는 약간 이제 관망이나 이런 쪽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모레 퍼시픽 홀딩스, 이제 홀딩스 관련한 쪽은 이제 지주사 관련한 쪽인데 지주사 관련한 쪽은 이제 기업 밸류라든지 그 다음에 신정부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작업들 이런 내용들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소각을 한다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쪽은 어디냐? 기관이죠. 그래서 홀딩스 관련한 지주사 관련한 쪽은 기관 투자자가 또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개인이 열심히 매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사는 외국인, 그 다음에 지주사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요 지금 아무래도 퍼시픽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매수를 하니까 주가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추이를 보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타더라도 이게 타야 될 부분인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트레이딩을 하실 때,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어떤 종목을 딱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면은 그 종목에 대한 수급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분석은 수급 보고 나서 보셔도 됩니다.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먼저 보시고, 그 수급에 끌고 간 주포가 누구냐,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딱 그거부터 먼저 잡아내야 됩니다. 주된 주표. 외국인 기관하고 동시로 해서 계속해서 몇 개를 끌고 왔던 종목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주된 주포가 누군지 보시고 그 주포의 움직임, 수급의 변화, 그다음 매수의 강도,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먼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시면은 무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은 아침장에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체결 강도가 통상 이제 500%에서 출발을 합니다. 500%에서 출발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쭉 이제 상승했던 수급들이 빠지면서 뭐 100%, 또 마이너스 가면은 뭐 70, 80 이렇게 떨어지죠. 이 체결 강도는 뭐냐면은 매수 체결량에서 매도 체결량을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100건 중에서 매수가 많냐, 매도가 많냐, 이거예요. 매수가 많으면은 100% 이상이 될 것이고요. 매도가 많으면은 100% 언더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체결 강도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매수해서 들어오는 강도라고 보기 때문에 아침장에 매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제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면서 그날 양봉을 보이고 있으면 그날 하루 종일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아무리 강한 종목도 뭐 점상가지 않는 이상 500%에서 뭐 400, 300, 그다음 200, 뭐 150, 뭐 좀 강하면은 나중에 이제 한 9시나 10시 넘어서부터는 이제 뭐 100 한 2, 30 정도로 이렇게 돼요. 수급들이 쭉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가까지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은 100% 이상에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그 체결 강도가 100% 밑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면서 양봉이 아니고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면 수급이 빠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체결 강도를 보시면, 체결 강도 여러분들이 매일 보고 있습니다만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결 강도하고 호가창하고 같이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에 매수량이 좀 많으면 야, 이거 매수세가 엄청나게 좋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좋으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시장에 5일장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팔러 갔어요. 팔러 갔는데 내 물건이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이 엄청 좋아요. 그러면은 사세요, 매수하세요 라고 안 해도 알아서 다 삽니다. 반면에 내 물건이 안 좋으면은 엄청나게 사세요, 마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호가창에서 매수가 많다라는 거는 내 물건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매수 잔량이 많으면은 주가가 올라갈 것 같고, 어떤 고점에서 매수 잔량이 많으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걸 털어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거꾸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걸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면서 매도량이 많고 매수량이 작다. 100 이상이면서 매도량이 많으면 엄청나게 파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매수량이 작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보셔야 되냐면은 떨어지면 살게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닥치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상승 확률이 높고
실제 매수가 유입되는 현상이고요. 반면에 이제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나 체결 강도가 낮아지면서 매수하고 매도량이 균형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탄력 둔화 현상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결 강도가 100 이하이면서 체결 강도가 낮아지고 요 위에 있는 거하고 반대죠. 매도량보다 매수량이 많아요. 많아지면은 그날은 힘들다. 주로 이제 이런 그 세 번째 과정은 어떤 내용들이 나올 때 나오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털어내야 될 때, 아니면은 공매도가 상당히 집중되고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주가가 아니고 주가입니다. 이 주가는 하락 국면으로 전환이 된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위해서.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고 매도량 매수량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은요, 체결 강도는 132% 정도가 나와 있어요. 삼성물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수량은 1350주, 매도량은 44,000주 정도가 나와 있어요. 호가에 보면은 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매수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446, 94, 51 이렇게 있습니다. 매수가 얼마 없네요. 매수가 없으면은요, 일반적으로 세력들이 던지고 싶어도 던지지도 못해요. 던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안 판다 이 말이에요. 위에서 물려있는, 걸려있는 그런 위로 사든지 그런 겁니다. 그 실질적으로 매수는 체결 강도가 130%니까 30%, 32%가 더 매수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사라. 위에서. 위쪽으로 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런 호가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면서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이고 매수 잔량이 작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차트를 가지고 체결 강도를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삼성물산 아까 이제 그 그림입니다. 아침장에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아침에 보통 매수 체결 강도가 500% 정도, 갭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그 정도로 나와요. 500%, 300%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체결 강도가 떨어졌지만 쭉 그대로 여기 윗단을 보시면 쭉 그대로 유지가 되죠. 유지가 되면서 막판에 체결 강도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왔잖아요. 물론 이제 거래가 올라왔고 거래가 증가됐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는가도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하고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은 나와요. 만약 여기에서 100% 이상에서 유지됐던 게 체결 강도가 뚝 떨어져서 뭐 60% 정도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매수 세들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주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 이상에서 낮아지면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거. 대한항공인데 이게 이제 음봉이 나왔습니다. 체결 강도가 지금 현재 요 종가 기준에서 6% 정도가 되는데요. 매수 매도량도 보면은 거의 뭐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가 갖고 그냥 약간 둔화되는 시점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 체결 강도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시면은요. 요 아침장에 높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음봉이 시초가부터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높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체결 강도 높게 출발했다가 거의 이제 밑으로 6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주가가 거의 시세가 둔화되는 이런 국면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이제 음봉을 맞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체결 강도가 100%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 이하이고 체결 강도가 매수량이 많은 거. 요거는 지금 하나솔루션이 조정 나왔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솔루션 조정 나왔을 때 모습인데 체결 강도가 61%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출발을 했죠. 개파락이 나오면서 출발했고 사실상 이제 매수 잔량이 지금 21,000주, 23,000주, 그 다음 매도 잔량은 2,900주, 16,000주, 6,000주 이렇게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주가가 안 빠지고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앞선 시간에 제가 20하고 60하고 골든이 나와 있다가 다시 20하고 60하고 데드가 나는 시점으로 전환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받쳐놓고 물량을 털어내고 있거든요. 털어내고 있으니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여기는 하방 경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안 팔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액션을 안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못 취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냐? 올라가는 매수세는 없습니다. 위로 치는 매수세는 없어요. 계속 던지고 던지는 것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매수 1호가라든지 2호가보다는 밑에 하단에 있는 받치는 매수세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나 이런 쪽은 이쪽에 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요걸 체결 강도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은요. 자, 체결 강도 그래프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낮게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조금 이제 호전이 되면서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100 밑에서 하단에서 체결 강도가 뭐 60, 70 언저리 쭉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0 이상으로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음봉이면서 체결 강도가 100% 미만이다. 그 다음에 매수량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시세가 탄성이 둔화되는 어떤 시점,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요거를 이제 기억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 이 대한항공을 가지고 제가 단기 목표가를 한번 일반적으로 어떻게 잡는지 보겠습니다. 통상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치고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분차트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 대한항공 보면은 23,100원에 32,000주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만약 여기 23,300원에 10만 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저항이 어디냐? 세력대를 어디까지 보고 있냐? 요 10만 원, 23,300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단기 매수세들이 들어와 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23,300원 탁 털어내고 매도 쌓여있던 물량들이 소화가 되면 소진이 되면 그때부터 다시 또 탄성이 떨어지는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도가, 매수가를 설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호가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 매수가나 매도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보이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캔들과 거래량의 실전적 해석입니다. 계속 이제 앞 시간부터 이제 캔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좀 이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세력이 유입되는 캔들 하면은 도지, 단봉, 장대봉, 도지, 단봉, 장대봉이 세력이 유입되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틀리다는 말은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100%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경험상 이렇게 봤을 때는 도지 단봉은 뭐냐면 시세의 균형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도지는 요거고요. 단봉은 뭐 음봉이 돼서 요런 것들입니다. 장대봉은 이제 요런 것들입니다. 그럼 한번 봐보십시오. 이 두 개는 시세의 균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 나오겠습니까? 꼭꼭 누르고 나만 살 거야. 나 혼자만 살 거야. 당신들은 매수하지 마. 이런 쪽이죠. 그죠? 요럴 때 도지가 나오거나 단봉이 나오겠죠. 그 대신 시세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력이 유입되는 캔들, 도지, 단봉은 유입되는 캔들이다. 그 다음에 장대봉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표내고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표내고 나 이제 간다, 나 잡아봐라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때는 일반 물량하고
주포의 물량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 도지나 담보이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해야 된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런 기술적 분석 교육을 할 때 이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트만 가지고 보면은 그 지점을 꼭 집어서 하면 그 뒤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왜 현실적으로 안 맞냐면은 언제 갈 건데? 라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도지 담봉에서 매수를 해서 나중에 급등이 나오면은 자, 여기 맞죠? 그죠? 여기가 매수 포인트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기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질문은 어떤 내용들이 언제 갈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은 어떤 시점에서 주목을 하셔야 되냐면 이 장대봉이 나왔을 때 도지 담봉 이후에 나오는 장대봉,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조금 점잖은 종목, 신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전을 치러야 되는 종목. 자, 어떤 섹터, 23년도에 2차전지 섹터, 내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조선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급이 들어오니까 이런 쪽으로 되겠죠. 그죠? 장기전을 치르는 종목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거래량이 급증을 합니다. 갑자기 급증이 한 5배, 10배, 이렇게 막 급등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세가 부양되는 시점일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세력들도 우왕좌왕하겠죠. 갑자기 어떤 재료, 내일 모레 정도 나온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 나왔어요. 이런 케이스. 특히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해야 될 시점은 장대봉 이후에 눌림목. 거래량은 점정을 하는 시점에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이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 눌림목, 요 구간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운 좋게 추세 라인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힘들어요. 그 종목을 보고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눌림목을 공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 캔들도 눌림목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여기가 중심가라고 보시면 돼요. 중심가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접목을 시켜서 24%, 38%, 50%, 62%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건 기술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날 A 구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의 평균가 내지는 중심가를 이탈해서 내려가면은 위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위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올라오면은 때리든지 매도를 치든지 안 그러면은 그냥 싹 밀든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심가는 이탈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눌림목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두 가지 케이스예요. 일반적으로는 거래가 눌림목에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요렇게 이제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왔을 때는 늘어나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반면에 요게 이제 음봉이 나왔을 때가 있습니다. 음봉이. 요게 양이 아니고 음이 나왔을 때가 있어요. 음봉이 나왔을 때는 필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가 돼야 됩니다.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하면 시세가 경험상 봤을 때 시세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를 못했다. 상당히 좀 어렵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중심 가격을 50%인데 이걸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특히 이제 만약 여기 음봉이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눌림목이 아니고 자칫 잘못하면은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제 유의하셔서 보시기 바라고요. 공통적으로 되는 거 가장 좋은 케이스만 말씀드리면은 눌림목은 무조건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양봉이나 음봉이나 뭐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양봉이 나오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은 감소되는 게 좋다. 라는 내용들로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나올 때 통상적으로 한 첫 번째보다 한 절반 이하로 50% 이하로 떨어지면은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하나솔루션입니다. 여기가 급등을 했던 시점인데요. 보시면 거래량이 역시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눌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캔들이 되겠죠. 요게 눌림목이 되는데 이 눌림목을 보시면은 요게 기준봉이죠. 요게 기준봉이고 이 기준봉의 절반을 이탈하지 않는 눌림목이에요. 눌림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거의 한 전날 거래에 한 20%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쉬어가는 구간에서 아무도 안 판다는 거예요.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뒤에 이제 눌림 받고 그대로 추세가 급등이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 기준봉의 조건도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양봉이고, 그 다음에 전날 대비해서 7% 이상 올라가는 게 좋고, 거래량은 적어도 2배 이상.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한 1300%, 기준봉에서 한 1300%, 1400% 가까이 나왔고요. 눌림목에서 거래량이 한 2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짝 거래를 감소시키는 종목.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인데 기준봉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거래가 한 3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배 이상 증가됐고, 요거는 이제 음봉이 나왔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중심 가격을, 기준봉의 중심 가격을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탈하면 안 되고, 거래량은 전날 대비해서 거래가 절반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전날 대비해서 37%예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가 눌림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날 기준봉의 50% 이하를 침범을 했고 거래량이 전날보다 오히려 증가되는 음봉이 나왔다. 이건 눌림이 아닙니다. 눌림이 아니고 그거는 본격적으로 하락으로 가든지 다시 단기 시세가 둔화되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군들이 작년 7월 달에 나왔어요. 작년 7월 달에 한번 흐름이 났는데 왜 났냐면 작년 7월 달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두 종목이 시세를 끌어올려줬거든요. 그 두 종목이 올라갔을 때 이런 종목들이 떨어져 있다가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면서 순환매가 나왔던 시점이에요. 이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세를 돌파를 하면서 4% 이상, 뭐 개별 종목은 4%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대형주 쪽에서 4% 이상 올라가는 거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예, 4% 이상 올라갔고 거래량은 약 2배, 19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 증가가 됐고 이길 눌림목에서 전일 대비해서 거래가 다시 211%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거래가 증가되면서 치고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봉이 크게 2개가 나온 이후부터 해서는 거래량이 감소가 됐죠. 즉 안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봉 2개를 기준봉으로 보시고 그 기준봉 이후에 나오는 단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세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예.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들은 기준봉 이후에 나타난 눌림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눌림이고 저것도 눌림이고 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잖아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실전에서는. 왜 그러냐면 저는 주식 투자를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봅니다만 절반은 약간의 도박의 심리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나는 이걸 하면은 돈을 바로 벌 수 있을 건데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기준을 벗어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 기술적 기준에 대한 내용들은 정말로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눌림의 기준이라든지 양봉이라든지 기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과정에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실 그냥 간단하게 중심이 되는 내용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 급등한다. 포착 방법들. 세력들 관점에서 급등을 시키려고 하면은 매수가 끝났을 때죠. 끝났을 때. 예, 매수가 끝나고 났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시간 때우고 놀고 있기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시세를 주도를 하고 올리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매수가 끝났거나, 그 다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세력들 관점에서도 갑자기 이슈가 생겨가지고 급등이 전환될 때 있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가는 겁니다. 예, 매수 텐더에서 가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가는 거고. 앞에 말씀드린 점정의 경우는 양봉의 빈도수가 캔들에서 계속 증가 나오고, 단기 이동평균선이 앞에 이동평균선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행보 이상으로 상향 전환을 한다. 그리고 캔들을 중간에 보시면 한 번씩 툭툭툭툭 튀어 올라갑니다. 튀어 올라간다라는 말은 양봉이 나오든 안 그러면 고가가 한 번 위쪽으로 갔다가 다시 눌리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요. 이게 왜 그러냐? 아직 멀었는데 왜 들어와 하면서 세력들이 나머지 베이스 물량 놔놓고 나머지 가지고 때리죠. 때리면서 밑으로 다시 딱 눌러 놓습니다. 거의 뭐 오징어 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세가 나오면 다시 튀어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포착에 대한 내용들은 어떤 쪽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저점 매집이 끝난 상태이므로 거래량 증가가 더불어서 시세가 이제 급등이 되는데 요걸 이제 단기로 조금 저점에서 빨리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중 평균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죠. 20일 이동 평균선, 그 다음에 120일 가중, 120일 단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포착은 3이라고 20일 가중 평균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접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희한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됐을 때, 이러면은 바닥권에서 튀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자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뭐 3일선도 있고 5일선도 있고 5일하고 20일선하고 이것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러냐? 20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중요한 걸 갖다가 단순 평균을 넣으려고 하니까 시세 반응이 늦어요. 근데 가중 평균을 넣는다라는 거는 최근 단기적으로 시세 나왔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넣어주니까 가중 평균을 넣어주면은 그래도 조금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0선에 대한 횡보 이상으로 상승적으로 전환되는
어떤 방향성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중평균하고 3일 이동평균선은 단순입니다. 이거는 단순입니다. 예, 요렇게 해서 거래량 2배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요. 현대건설은 이번 강의 내내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 예시 종목을 해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가중 20원 검정선이 되겠습니다. 검정선하고 그 다음에 3일 이동평균선하고 보면 주가 계속 이렇게 나왔죠. 이제 물론 뭐 골든이 나왔을 때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골든이 나왔죠. 골든 나왔는데 보시면 거래량이 없잖아요. 하단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이동평균선의 추이라든지 보시면은 주가가 계속 쭉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죠. 떨어지다가 밑에 축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에서 20선 라인에서 보시면 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보면 여기는 거의 횡보 아닙니까? 20선에서. 거의 이제 뭐 하단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점진적으로 툭툭 한 번씩 튀어서 올라가다가 본격적으로 골든이 난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니까 위쪽으로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3일선하고 그 다음에 21선하고 가중 21선 골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DLENC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가 거래가 여기에서 발생이 되면서 튀어서 올라가면서 골든이 나면서 그대로 가버립니다. 예, 물론 이제 빠르게 대대가 나면은 빠르게 또 조정이 나왔죠. 다시 골든이 나면서 위쪽으로 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왜 그 매수 시점을 잡는데 가중평균선을 섞어서 넣느냐 하면은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3일, 21선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건 가중치를 안 좋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수급이 들어오면은 막 시세가 나오면서 그냥 막 들어가잖아요. 그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급들이 쏠림이 나오거든요. 그 쏠림이 나오면은 어떤 걸 반영해줘야 되냐면은 최근 것을 많이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중을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DLNC도 그렇게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카카오는 STO 정권제를 토큰행 정권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해서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신정부 들었으면서 지금 챗GPT라든지 또 협업 가능성이라든지 카나나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에서 주가가 이제 쭉 빠져 있다가 이제 기대감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가 흐름 잘 보세요. 보시면 여기가 20일 가중입니다. 가중이 주가 쭉 그대로 계속 여기를 막고 내려왔죠. 막고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거래가 딱 생기면서 튀면서 지금 주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한 5만 얼마까지 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골든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가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찰나를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찰나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서 여기 20일 가중인데 20일 가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시 똑같이 한번 넣어보세요. 앞선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일 20일 가중하고 20일 단순하고 같이 넣어 보세요. 보시면 어느 시점에서 매수가 먼저 들어오는지 보십시오. 그 차이가 사실 뭐 3% 2%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해서 저점을 한번 잡아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전텍, 요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진단키트 관련한 쪽이니까 이거는 이제 코로나하고 상관이 좀 많죠. 그 모르죠. 세력들도 모르는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터지고 언제 악화될지 그걸 알겠습니까?
그냥 지난번에 한번 재료 나와서 올라갔다가 그냥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가 코로나가 찬 걸 다시 했습니다. 올라갔다가 그 다음 또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또 최근 코로나가 나왔어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보셔야 될 부분들이 20일 이동 평균선, 가중이든 그 다음에 단순이든 간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 저점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고 단봉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거래가 터지면서 3일선이 21선 가중을 뚫고 거래량이 2배 이상 적어도 증가되면은 추세가 바닥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3일 이동 평균선을 여러분들한테 여기 제시를 했잖아요. 최근 3일간의 단순 평균이에요. 단순 평균이 역전이 되어 있다가 골든이 나는 시점에서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을 찾아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기 바닥권에서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시점은. 지금은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쪽의 종목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났고요. 오히려 이제 제한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오히려 이제 찾기가 좀 쉬울 수도 있다. 많으면은 또 여러분들의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무튼 저 기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접목을 한번 잘 시켜보시면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 코나아이 같은 경우에도 지역화폐 관련한 종목군으로 해서 상당히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봉, 그 다음에 도지, 코나아이 같은 경우 여기 급등 나오기 전에는 그냥 단봉 도지에서 그냥 빨래철처럼 쭉 시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3일하고 20일 가중하고 거의 가격이 동일해졌죠. 그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테마도 그렇고 일반적인 종목도 그렇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과정에 나오는 종목들을 하세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기술력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매매 실력이 좀 뛰어나면은 누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고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종목들 많습니다. 2,700개 정도 되는 게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찾으면은요 수십 개 나와요. 이런 것들. 수십 개 나오니까 이걸 찾으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테슬라도 역시 똑같아요. 아까 20에서 120 단순 가중 해서 본 거나 그 다음에 3일, 20일 해서 본 거나 똑같아요. 기술적으로는.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접목이 되는 부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빠져가지고 횡보를 하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해서 들어가겠다라는 거는 요 조건을 해서 넣어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 의미 있는 흐름들 나타낼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은 골든아이 검술 종목에서 오늘은 3일에서 20일 가중, 그 다음에 추세 전환 이렇게 해놨죠. 요건 뭐냐면은 20일 가중에서 추세가 하락을 하다가 적어도 횡보 이상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하락 국면 A, 횡보 국면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봤을 때 요 BC 이상으로 전환이 되는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조금 이제 요게 이제 JC현인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3일하고 가중평균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역전이 되는 구간에서는 주가 계속 떨어졌죠. 그러다 여기에서 다시 골든이 나는 시점에서는 시세가 위쪽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비추세 국면이죠, 지금. 비추세 국면에서 가중평균 21선이 약간 이제 위쪽으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3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제 골든이 난 상태, 골든이 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들어가시면은
또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포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주포를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 수급을 먼저 보세요. 그 수급을 보시고 적어도 한 달 내지는 뭐 한 2, 3개월 정도 누가 수급의 주체가 누군지를 먼저 딱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뭐 1개월간, 2개월간, 3개월간 매수 주체 가장 매수 많이 한 세력들 검색해서 내면 되죠. 그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1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일주일봉 보시고 그다음 단기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3일 20일 이동 평균선의 가중입니다. 골든 시점 나오는 시점 이런 것들을 골라서 들어가시면은 아마 실패 없는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검색식에 대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